냉장고 속 영아 시신 사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기는 사건 등 최근 충격적인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고 친모가 생후 1일 된 아기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자, 감사원 조사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렵겠죠. 예. 네. 그 아동의 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더욱더 충격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친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자녀를 살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동의 존재만 지자체에 알려졌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건으로 출생 통보제의 도입 필요성을 아주 절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아동의 기본 권리로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말하는데요.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공공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신고를 책임지자는 제도로 아동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출생 통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생 통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출생했을 때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을 때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대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고, 최근에 감사원 그 조사를 보면 이제 질병관리청 의 정보 또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완책으로 이 보호 출산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이제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보호 출산제인데 이 보호 출산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더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보호 출산제는 이제 미혼모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미혼모가 당당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했을 때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정체성과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 산모 외에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각지대가 커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도 사실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이제 극소수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되게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기 지원 임신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임신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상담해주고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영아 유기나 살해 피해자가 비교적 좀 젊은 부부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등에 따라오는 책임이나 의무 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론 젊고 어린 산모들이 더 어렵죠.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지원 체계가 많이 없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임신 초기부터 지원해주고 출산 후에도 잘 양육하게 지역사회가 함께 해줄 그런 체계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2명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게 상대적으로 좀 처벌이 약한 영아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영아 살해가 일반 범죄보다 좀 덜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영아 살해는 대부분 주변의 지원 체계가 전혀 없는 고립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예. 종종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번에 수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경우도 아이들의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가정은 만약에 출생등록제가 있었다면 다자녀 가구로 자연스럽게 정제적 지원도 받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신적 문제도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선행돼야 네. 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생 통보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기본 권리입니다. 예. 이게 하루빨리 통과돼야 되고 또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어려움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기 임신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각 임산부의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섬세하고 또 깊이 있게 상담하고 각자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런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을 예.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영아 유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